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들어왔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소송과 똑같고요. 또 소송보다도 도리어 더 설명드릴 게 너무 적어요. 다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재결의 범위에 대해서 특이한 조항이 있거든요. 47조인데요.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 재결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항의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불이금지의 원칙이라는데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재결의 범위에 관한 한계가 있다는 정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잘 알다시피 재결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정재결이 나오는데, 사정재결은 기본 구조가 사정판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정판결과 다른 점은 이제 법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내용인데 그거 좀 차이 약간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다 끝나는 셈이 돼요. 뭐다면 이제 심리교는 심리의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절차의 병화가 분리 나오는데 소송에서 병화 분리가 워낙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덜한 편입니다. 자, 먼저 이제 심리인데 심리를 하죠. 심리를 하는데 이런 심리, 요건 심리도 있고 또 본안 심리도 있는데, 심리에 관한 원칙을 좀 보면요, 심리를 할 때 하는 방식으로서 서면하고요, 이러한 구술은 구두란 말과 같습니다. 구두를 병행하는 서면 병행주의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말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원칙적으로라고 할 때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다 이렇게 해도 틀리고요. 원칙적으로 구술주의다 라고 해도 틀려요. 서면과 구술을 똑같이 취급하는 서면구술 병행주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원칙적으로는 서면주의고 예외적으로 구술주의다 이것도 아니고, 원칙 구술이고 예외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행정심판의 경우죠. 이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서면 심리 병행주의입니다. 자, 비교를 한번 볼까 했는데요. 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행정심판이 있고요. 줄여서 심판이라고 쓰겠습니다. 또 행정소송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서면으로 할 때 중요한 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제기, 또는 청구, 이게 똑같은 뜻이죠, 사실은. 영어로 구분해 쓰지만은,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이 있겠죠. 이러한 판단이라고 할 때는, 소송의 경우는, 판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경우는, 재결 또는 결정이 되겠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심판의 경우, 제기는 뭐냐?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작하고 끝, 알파, 오메가인데, 그래서 시작과 끝은 다 뭐냐면, 다 서면으로 시작해요. 서면으로 시작해서 서면으로 끝납니다. 서면이에요. 이런 서면에서 시작해서 서면에서 끝난다 이것들죠. 다 서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심리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거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서면, 옛날에는 원칙적으로 서면하고 예외적으로 구술이었어요. 그래서 바꿨기 때문에 더 이제 자꾸 시험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자기들 헷갈리지, 학생들은 별로 안 헷갈려요. 근데, 이런 서면, 이러한 구술을 병행하는 서면 구술 병행주의예요. 근데 소송의 경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구술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는, 서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이 구술주의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뭐예요? 정식쟁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식쟁송에 약간 접근해가 있는 상태고, 순수한 약식쟁송도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 이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좀 예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안 떨어질 때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재결의 범위하고 심리의 범위는 달라요. 예를 들면 한번 봐요. 자, 심리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면은 심리가 나오거든요. 39조 904페이지 보면은 39조가 나오는데요. 조문시라는 내용 잠깐 찾아주세요. 39조에 직권심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39조입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범위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행정심판의 범위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 차이가 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강조합니다. 실제로 관한 심리인데요. 이러한 심리에서는 심리할 때는 물론 알다시피 심리도 불고 불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이와 달라질 거 없죠. 원칙적으로 뭐냐면 변론주의,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주의, 이란 직권심리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 직권증거조사 나오죠. 이것들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서 직권주의라고 하죠. 합쳐서 직권주의라고 하는데 직권주의가 변론주의를 대체하거나 가름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러나 재결의 경우는 달라요. 그러면 직권심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직권심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방금 이야기하지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도 심리 가능하다 이거예요. 직권심리는. 이 말은 그런 뜻이야. 이 말이죠. 종을 그걸 써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재결이 달라.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아주 중요한데 재결은 제일 앞에 처음에 3번 재결의 범위 나오는데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면은 이 재결의 경우는 이라죠.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러냐 이러한 처분이나 또는 이러한 부작위죠. 이러한 처분이나 부작위인데 이러한 부작위 외의 사항에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다 씁니다. 꼬표로 이제 X 표시하지 않고 X 하면 보기 좋겠지만은 다 쓰는 이유는 못한다. 명확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요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막연하게 직권심리가 허용된다 하는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는 조문만 갖다 들이대도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좋지. 그래서 재결의 한계인데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첫째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에 있어서 이제 재결의 경우인데 재결의 경우는 이제 범위가 이제 곧 한계죠. 그래서 이 범위는요 한계를 의미하는데 범위가 곧 한계죠. 범위가 한계인데 이 범위의 한계는요 바로 뭐냐면 첫째로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본인이 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은 처분이나 부작위까지 자기가 심사해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불과 분리 원칙을 더 강화시켜놓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안 된다. 재결도 행정심판에 대항할 수 없다. 즉 한 번 재결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두 번 재결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선생님 이름을 붙이기로 선생님이 붙이는 이름인데 한 번 심판했으면 끝이지. 재심판금지 원칙. 소송은 1심, 2심, 3심 있지만은 행정심판은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송하고 비슷한 내용은 잘 묻지를 않아요. 소송하고 비슷한 문제는 잘 안 묻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묻는 게 제일 핵심이 됩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심리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개 비공개가 나오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제 공개가 이제 여본데 41조에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위원이죠. 한 번 더 조심해야 될 거는요. 위원의 발언이죠. 위원. 이런 위원의 발언은요. 위원의 발언하고 혼동하지 않게 뭐냐면 재결. 이런 판단인데요. 이런 재결이나 판단은 이거는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지만은 위원의 발언은요. 공정성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예외적으로는요.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위원회 발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나 그 밖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위원회 발언은 비공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발언은 비공개고요. 나머지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공개지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원회 발언들은 심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비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런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뭐 별 내용이 없죠. 자, 이제 나머지는 소송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심리는 그야말로 소송하다가 뭐 심리하는 거는 오토바이 타다가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쉬운 거죠. 아주 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심리가 있는데 다만 형식적인 요건을 심리하는 요건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을 심리하는 요건 심리가 있고 요건 심리에서 요건 심리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부적법하다. 즉 이러한 쟁송의 시기는 지났다. 라든지 또는 피청의 잘못 쟁송 제기는 지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부적법하다 했더라죠. 일단은요 이런 각하라는 거죠. 다만 이제 각하 재개라고 말하겠죠. 이런 말이 붙는 걸 제거하는 각하가 된다. 근데 이제 요건을 갖추었다, 그죠? 형식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적법하다고 인정돼서 일단은 통과해서 이제 문 안에 들어오는데 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 주자 이름이 좀 웃기죠. 하나는 이제 안문박인데 하나는 문안 문박. 그래서 이게 뭐지?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본안심리 갑니다. 본안심리. 근데요, 실질적인 요건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유를 보죠. 그래서 내용을 봐가지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라든지, 또는요, 그것이 법률상 이유로 볼 수 없다, 라게 되면,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다 하면은요, 이런 기각재결이죠. 소송 같으면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각재결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있다, 그죠?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 인용이죠. 인용, 재결이 된다. 그럼 인용 재결되면 이제 인용 재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했죠. 뭐 기속력이라든지 효력 발생하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뭐 이미 예상한 대로, 이 정도면 다 알잖아요. 이유가 있지만은 기각하는 재결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 사정 재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있지만, 이유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었을 때는 안 됩니다. 이유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처분이 위반한 거죠. 이러한 처분의, 이러한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인용을 하기에는, 인용을 했을 때, 공공복리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니까, 공공의 이러한 복리 때문에,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인용의 대재결, 이러한 기각하는 재결이죠. 기각하는, 재결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기각재결인데, 기각재결입니다. 이걸 보고 특수한 기각이다. 이유가 이제, 특수한 기각재결이라고 합니다.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사정 재결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정 판결하고 똑같은 게 이런 사정 재결이 있습니다. 행정 심판에도 사정 재결이 있더라. 요건 정도인데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사정 재결인데 뭐 요건 44조 나오죠.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 청구를 기한 재결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정 재결의 요건 나옵니다. 요건 들어가게 되면 요건 들어가면 첫째로 크게 잠깐만요. 이러한 사정 재결이 나오는데 사정 재결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첫째로 요건이 나오겠죠. 요건 중에서 이제 첫째로 내용적으로 요건이 실질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요건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만약에 이걸 취소해주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공공복리를 옛날에 현저히 이런 말인데 지금은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좀 더 이제 국어적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한자를 좀 표현을 제외하죠. 심판적으로 기각하는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재결의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협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한자로 적시한다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실질적인 요건이고 형식적 요건은요. 예를 들면 이런 주문에다가 이런 위법하다든지 부당입니다. 소송은 부당이라는 말 없죠. 사정 판결에는 부당이라는 말 없는데 이런 행정 심판이기 때문에 부당이 나는데 이러한 부당하다는 것을 예를 들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밝혀야 한다 나옵니다. 밝히는 것은 뭐냐면 적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하 재결이 나오고 인용 재결 나오죠. 사정 재결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적용되는 범위인데 이게 뭐냐면 취소 적용된다 그러면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무효 적용 안 된다? 수동하고 똑같고요. 그죠?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행 재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되죠. 이행 재결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부수이나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이행 재결에서는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구제개명 아까 전에 이제 집행정지할 때 이야기 안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일한 집행정지 같은 경우도 취소, 무효 다 인정되죠. 그러나 이행의 경우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집행정지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임시처분의 경우는요. 임처분의 경우는 이제 임시처분의 경우는 집행정지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취소 무효 다 적용되는데 이행의 경우는 사실은 적용될 여지가 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행의 경우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런 것도죠. 그런 이제 그런 정도죠. 왜냐하면은 부작위나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대해서 적용되니까 적용된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소송 같은 경우는 복잡해가지고 이 소송에서는 우리가 없던 것들 생각해 보면요, 사형 판결하게 되면은 기각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보완안이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소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차이를 얘기하면 소송하고 차이일 때 이러한 소송에는 있고 심판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첫째로 소명을 해야 된다. 또는요 이러한 기각할 것이 이러한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본안이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하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의 효력 나오는데요. 재결의 효력. 이것도 역시 소송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가볍습니다. 소송은 기속력, 기판력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도 하나의 행정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행정작용입니다. 행정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행정행위 효력일 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재결의 구성령인데 49조에 보면은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나오죠. 2항에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이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뭐 처음에 신청한 데서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순서를 바꿔가지고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취지는 아니고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 나오죠. 그 다음에 사항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고하거나 공시한 처분. 주로 공고나 공시한 처분은 일반 처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고시 형식의 처분도 있었죠. 예를 들면 약제비 고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향정신정의약품에 대한 약제비 고시, 이런 게 건데, 그러한 공고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취소 또는 변경된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된다. 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고요. 위원회의 직접 처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이 행정소송에는 이행소송이 없고 이행 판결이 있을 수 없지만, 심판에는 이행 심판이 가능하고 이행 재결이 있었을 때 처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당사자가 신청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직권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행정심판의 특징입니다. 소송에도 있는 것, 소송이 더 자세히 되는데 소송에도 있는 거는 별 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1조 행정심판에 대한 재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처분은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 번 더 강조해 놓은 거죠. 나왔는데 내용도 더 가보죠. 재결의 구속력 나오는데, 자, 행정심판이 재결한다. 인용재결인데, 재결 들어갑니다. 재결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송 판결하고 많이 다른 게, 재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정행위의 일종입니다. 근데 행정행위인데, 잘 알다시피, 이 재결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준사법적 작용이죠. 행정이 맞지만은, 준사법적 작용에 성질했습니다. 그래서 불가 변례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행정행위 중에서 여러 가지 성질을 다 띠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에 해당되지 않고요. 행정이니까 만약 인용재결이 나왔다. 그러면 의사 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러면요, 바로 뭐냐, 기속력 또는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속력이죠. 이거는 당연히 구속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피고죠. 이러한 처분청. 사실은 이러한 피고가 되는 거죠. 이러한 피고인 처분청과 그리고 그 밖에 관계 행정청을 기소한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청을 기소한다.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하게 된다. 그럼 얘들은 뭐냐면 두 번 다시 반복 금지 의무 나온다. 얘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재결은 행정이니까 행정의 흐름이 뭐냐면 존속력이 있어요. 그죠? 존속력. 존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이제 재결의 효력이 아닌 거 나옵니다. 재결의 효력 아닌 것 나올 때가 있는데요. 아닌 것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송에 있는 자방력. 비슷한데 판결에는 자방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없고요. 또 뭐가 없냐면 기판력이란 말이 없죠. 선수의 판단이 구소부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존속력인데 이런 존속력 확정이라는 말도 쓰이긴 쓰는데
형식적인 이런 존속력이 있죠. 현성인 존속력으로 뭐냐?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혈계는 불가쟁력. 특히 이런 불가쟁력이 강했죠. 준사법적 작용이기 때문에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불가변쟁력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이런 존속력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변력도 있다. 이것들이죠. 이게 존속력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기속력이 있으면 당연히 있잖아요. 만약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그럼 만약에 취소가 되면 그 취소된 효력이 소멸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3자도 똑같은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기속력이 있으면 당연히 형성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형성력은 사실은 기속력에 붙어 있는 거죠. 형성이 있고, 이거는요, 이 제3자요. 즉, 제3자효라고도 하고, 대세효인데, 즉, 효력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제3자도 이게 돼서 더 이상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이고요. 여기 끝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한다면 행정이니까 만약에 재결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재결 자체에 취소 사유가 있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소송이 제기됐다 할지라도 재결이 하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공정력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정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집행력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집행력이 있느냐? 집행력도 있을 수 있죠. 넓은 의미의 집행력이 있는데 문제는 기속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기속력. 그럼 이러한 기속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잘 알다시피 이러한 처분에 대한 기속력 있죠. 이러한 처분에 대한 기속력은 잘 알다시피 반복 금지, 즉 이러한 처분에 대한 기속력은 이러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이유 또는 동일한 사유로 이러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말라 하는 반복 금지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음지 의무, 부작위 의무죠. 이러한 부작위 의무 또는 금지 의무가 발생한다. 이 나오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부 처분, 이러한 거부 처분이나 또는 뭐냐면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 이행 재결이 있다는 거죠. 이행 재결의 기속력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소송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중요해지는 거죠. 소송에는 있는 거는 별로 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첫째로 뭐냐면 이행 재결할 때 첫째로 이행을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쓰죠. 이행책이 나면 1차적으로 뭐냐면 신청에 대하여입니다. 신청한 취지가 아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러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러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옛날에는 판결의 취지였죠. 소송의 경우는. 그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된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재처분 의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처음 처분이 부작위의 경우는 처음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된다. 거부 처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경우 처분청이 계기는 거죠. 처분청이 불이행, 이런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이러한 불이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처분의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처분청에 이제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나오는데 처분청에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처분청이 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첫째로 뭐냐 이런 경우는 450조입니다.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이행하는 경우는 첫째로 1차적으로 뭐냐 1차적으로는 뭐냐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 그래서 이제 첫째로 처분명령, 이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굳이 가면 처분명령이겠죠. 이런 처분명령을 내리고요. 그게 안 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재미난 거는 이거는요. 당사자의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만이지
직권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면 틀립니다. 큰일 납니다. 직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항상 그렇죠. 그래서 시정 명령은 언제나 시정 명령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이러한 서면으로 시정을 면합니다. 근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할 때 2차적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 보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사실 이 말 속에서는 이제 위원회가 이런 뜻이요. 위원회가 이런 직접 처분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송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위에 1차적으로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처분 시간이 좋으니까 처분 정보를 하라고 하지만은 나오죠. 그 다음에 2항도 나왔습니다. 출제된 것이 이제 그 뭐냐면 위원회는 자기가 직접 처분했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해서 경우는 그 처분의 내용의 관할이 해당 행정청일 테니까 통보하던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은 자기가 한 처분을 보아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재청구 금지 의무 나왔죠. 이야기가 다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난 셈이 됩니다. 더 이상 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이 핵심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잘 알다시피 그 자체가 끝은 아닙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이 남아있습니다. 즉, 이러한 재결을 했는데 내가 인용 재결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기각 재결을 받았다. 또는 각하 재결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구제를 받는 게 뭐라고냐? 재결에 대한 불복 또는 재결에 대한 구제수단입니다. 이제 위반 재결에 대한 구제수단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재결에 대한 불복이죠. 재결의 불복 또는 재결에 대한 구제수단. 첫째는 뭐냐면 재결에 대한 불복은 실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느냐, 재결에서 위반 재결에서 행정심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냐면 재심판 금지의 원칙이라고 표현하죠. 재심판 금지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알겠다시피 이 재심판 금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재심판이 금지되지만은 예외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외는 극히 드문데 우리가 특허심판,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특허심판의 경우는 사실은 항고심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한번 거절 사정했더라도 또 한 번 더,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만 유일하게, 전 유일하진 않지만 특허만 고등법원, 법원에서 행정부는 안 거치고 바로 고등법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이 가능하냐 이거 묻거든요. 자, 이것도 문제되는데 재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할 때 이러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잘 다시 원칙으로 뭐냐? 원처분입니다. 원처분이죠. 원처분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처분이죠. 예외적으로 재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재결된다. 이게 말하면 예외란 말은 뭐냐면 재결 그 자체에, 즉 이란 재결의 고유한 재결 그 자체에 하할 때 고유한 위법. 즉 이란 재결에서 그 한 내용 중에 원처분이란 판단이 잘못됐다. 원처분이 위반돼 적법하게 됐다.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뭐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들이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갔다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지제도가 있는데 고지 나옵니다. 자, 고지는 행정심판할 때는 이미 나왔는 부분인데
이러한 고지라는 것은 중요하죠. 고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게 사실은 처분청은 앞으로 이제 그 원고에 대해서 피고가 될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쟁송은 피하는 게 제일 좋죠. 뭐 누구나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데 싸웠다 가면 부담이 옵니다. 내가 쟁송하게 되면 그 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분청이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안 해도 월급 나오고 또 그 일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업무 하나 있으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지면은 또 개망신이고 거기에다가 부담도 많이 따라옵니다. 이게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상대방이 삐리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소송 제기 안 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또 상대방이 날짜를 잘 몰라가지고 날짜 지내버리면 드디어 이제 나는 안심하고 잘하죠. 제일 좋은데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걸 알려준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행정청이 처분할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성질은 뭐냐면 비권력적인 이러한 사실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웃기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고지라는 것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고지했을 때 이러한 고지를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그럼 고지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고지를 안 했다. 사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처분이 위반이 아니고 적부하다 특이한 거죠. 그래서 법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게 이상한 제도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인데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제 행정이 꼭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국가별로 봤을 때는요, 나라에 따라서는 행정 절차법에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행정 심판법에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두 개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 다 있는데 두 개 다 있는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이 똑같느냐? 똑같진 않아요. 거의 비유사인데 다르다. 도표 915페이지 봅니다. 이 고지의 경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요거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고지가 있습니다. 의무적 고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고지가 있는데 의무적 고지가 있고요.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면 고지에 저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법은요. 이런 의무적 고지하고 신청한 고지가 나누어지기까지 있는데 행정절차부에는 의무적 고지, 즉 필수적 고지만 있고 신청한 고지가 없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에 들어갑니다. 특징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법에서는 뭐가 의무적 고지냐면 심판 청구 절차, 심판 청구 기간, 그 다음에 심판을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재개 여부. 그래서 따지고 이제 줄이면 청구 절차, 청구 기간, 재개 여부. 근데 뭐냐 신청한 고지가 뭐냐 할 때 신청한 고지에는 청구 기간은 신청하면 고지인데 이거는 중복되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첫째는 신청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런 처분도 행정심판 재개도 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2항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그 청구기간 나옵니다. 그런데 청구기간은 제외되죠. 심판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된 심판위원회 제가 설치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차법에서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즉, 신청한 고지는 따로 두지 않고요. 청구 절차, 청구 기간,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외의 불복할 수 있느냐. 즉, 행정심판 이외의 불복에 행정수동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행정심판 이외의 불복할 수 있다는 말이 절차법에만 있고, 심판법에는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개 여부인데, 행정심판 재개 여부는, 심판법에서는 신청에 의한 고지, 이건 되겠다.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갑니다.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고지를 이제 안 했을 때하고 잘못했을 때인데, 오고지와 불고지죠. 오고지와 불고지는요, 아까 전에 오고지와 불고지 나온다. 그러면 뒤에 도표 나옵니다. 916페이지 보면은 4번에 오고지와 불고지 효과인데, 고지를 안 한 거죠. 고지를 했을 때도 그냥, 아까 나봤지만은, 처분이 있을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다. 즉, 처분이 있었는지 모르더라도 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몰랐더라도 180일 전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고지를 안 했을 때라도 행정심판 취지는 정해냅니다. 즉, 만약에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쳐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국세기원법 같은 이런 내용들에 있는 처분의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고지할 때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안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태도입니다. 판례 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죠. 오고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짧게 그러면 짧게 고지했을 때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길게 고지할 때는 길게 고지한다. 그래서 만약에 고지한 내용하고 법에서 정한 고지가 법정 기간보다 90일보다 길면은 긴 대로 하는 거고 짧으면은 90일로 간다. 그래서 긴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안 거쳐도 된다. 그래서 5고지의 경우는 행정심판 전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하면 행정심판 전시는 불고지의 경우는 행정심판 거쳐야 되고 5고지의 경우는 거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제 마지막 항목 있는데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인데 이번 법에 새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법이 새로 들어오면 일단은 그 자체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본래는 전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새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관심을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왜 새내기 있잖아요, 새내기들. 그럼 새내기 뭐 여학생들 잘생겼든 못생겼든 일단 다 한 번씩 선배들이 쳐다봐 주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쳐다보고 나서는 평생 안 쳐다보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되죠. 그 뒤로 이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거 이거는 이제 그래서 한번 쳐다봐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보 공개하고 비교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봐줘야 되는데 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하고 비교할 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도 가보죠. 전자정보 처리 조직,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나오는데, 이제 잘 알다시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히 되어 있어가지고, 양식이 딱 있어가지고 이름만 딱 써놓고, 그냥 하면은 글 잘 못 쓰는 사람들도 그냥 구멍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를 받는 자는 심판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여기 컴퓨터 이제 파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지정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죠. 이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그냥 구경하는 거죠. 2항에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서 제출된 것으로 보면 부분을 제출하면 문제된다. 왜냐하면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복사해가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원 면제. 사망이 아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전자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매우 다르죠. 행정절차법에서는 자, 우리가 다시 비교해보면 행정절차법이죠.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이런 통신을 통해서 이제 갔을 때는 상대방의 컴퓨터죠.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이죠. 입력된 때가 이게 됩니다. 입력된 때, 입력입니다. 입력된 때가 바로 뭐냐? 입력된 때지. 상대방이 있잖아요. 확인할 때가 아니에요. 요거는 좀 약간 그 앞에 있는 표현은 좀 다른데, 제가 글자만 봤을 때는 다른데, 그러나 잘 알다시피 행정심판법에서는 입력이 아니라 확인됐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답이. 그래서 과거에는 입력 확인만 나오면 틀리면 무조건 틀린다는데 지금은 아니고 아주 바뀐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 청구의 경우는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에 따른, 즉 방금 확인하였을 때죠. 그래서 확인하였을 때가 그 기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53조 전자서명 나오는데, 위원회는
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전자서명이나 그 밖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전자서명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자서명 했을 때는 도장을 직접 서명, 날리는 것을 본다. 자기가 이름을 안 손으로 쓰고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걸로 본다. 당연한 이거 간주규정. 54조.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송달이 나오는데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하거나 참가를 한 자에게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각종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서로 이제 전자로. 그래서 재판도 지금 전자라는 게 많습니다. 일단 2항 재결성의 서류를 전자정보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사실을 전자우편을 등으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3항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 같다. 중요한 거는 전자문서도 문서입니다. 전자문서라고 해서는 요시경이지 분류시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 4항에 중요하죠. 또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된 것으로 본다. 되게 중요하죠. 다만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그 등재서를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 도달한 것으로 본다. 2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특이한 표현입니다. 법에서는 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주라는 것은 일주일이 7일인 것은 서양의 관습이지 우리나라의 것도 아닌데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자들은 대체로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7일 이렇게 되는데 2주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기독교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을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알아서 긴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12조 12번 넘어갑니다. 증거서류에 관한. 왜냐하면 이 서류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생들도 그 뭐냐면 취업 원서 낼 때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안 돌려줍니다. 다들 창고에 쓱 해버리거든요. 돌려줘야 되는데 위에는 제기를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을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제출한 문서,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자료의 원본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돌려줘야죠.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입니다. 모든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제기할 때 처분 또는 부작에 근거되는 명령 등 이게는요 꼭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다 포함됩니다. 이런 그 법령 등 법령되는 데는 이건 법규 명령과 행정시 다 포함되는데 법령대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기간에 그 명령의 개정, 폐지 등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법원의 경우는요,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가지고 개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 조항도 괜찮다 해가지고 시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주시는 바람에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사사치 마음 급하지 않게 잘 정리했다고 여겨집니다. 여겨지고요. 자, 뭐 되게 귀찮은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개럭들 뭐 뜯어먹자니까 참 버리자니까 아깝고 또 뜯어먹자니까 참 귀찮고 한 이 개럭에 해당되는 행정상의 민원 처리 제도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하죠.
135강으로 다 끝날 것 같지? 강수도 뭐 숫자도 괜찮네.